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임지섭입니다.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두 질환 모두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생긴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원인과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디스크로 불리우는 추간판 탈출증은 우리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튀어나오거나 찢어지면서 발생합니다. 디스크는 가운데 젤리처럼 말랑한 수액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섬유륜이 약해지거나 찢어지면 안쪽에 있던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척추 협착증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 또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허리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는 직업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그리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내려가는 방사통,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 심한 경우에는 다리 힘이 약해지는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척추 협착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나 신경공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두꺼워지고 후관절이 비대해지면서 주변 인대가 두꺼워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만성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은 주로 50에서 6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척추 협착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간헐적 파행인데,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거나 당겨서 오래 걷지 못하고 잠깐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협착증 환자들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쇼핑카트를 밀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비교적 편한데 똑바로 서서 오래 걷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분리된 질환은 아닙니다. 서로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서 디스크가 추가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디스크 탈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협착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도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체 진찰과 함께 MRI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증상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근력 약화, 특히나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 양쪽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마비가 되는 느낌, 통증이 너무 심해 걷기가 힘들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경 압박이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보통 증상, 신체 검사, 영상 검사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먼저 환자의 통증 양상이나 신경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근력이나 감각, 반사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영상 검사인 엑스레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검사인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MRI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신경이 눌려 있는지, 척추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MRI에서 보이는 협착의 정도와 통증 증상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파행이나 방사통과 비슷한 하지의 통증을 일으키는 말초, 동맥질환, 당뇨, 신경병증과 같은 질환의 감별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환자분들 중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치료가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줄이고 허리에 부담이 적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 근육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 신경통 완화 약물을 사용해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에도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염증이 있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의 부종,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쪽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테터를 척추관 안으로 집어넣고 협착증으로 인해
생긴 신경 주변의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줄이는 약물을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국소마취로 시행을 하고 작은 절개로 시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의 부담이 적은 치료 방법이고,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점차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첫째, 약물이나 시술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하였는데도 통증이나 파행 같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이 잘 들리지 않는다든지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근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술 여부는 영상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생활 기능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종류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디스크 절제술, 감압술, 유압술 등 필요한 수술이 다 다를 수 있고, 방법 또한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 등이 가능한 경우, 치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굽혀서 드는 행동은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악화될 수 있는 동작들이 있는데, 세면과 같이 허리를 굽히거나 누웠다 일어나는 동작이나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잠드는 경우에도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작업이나 운전과 같이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특히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오래 앉으면 디스크의 압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통증이 심한데도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닥에 오래 앉는 자세,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것들도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허리에 무리가 적은 걷기나 수영, 계단 오르기 혹은 가벼운 등산 등이 있습니다. 허리 근육을 포함한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랭크, 브릿지 같은 운동과 함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허리에 좋은 운동이나 하더라도 잘못된 자세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운동이 될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이나 운동 전문가에게 교정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시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그 강도를 줄이거나 혹은 다른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허리에 부담이 큰 운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 허리를 강하게 비트는 골프 스윙, 충격이 큰 달리기나 점프 운동, 윗몸 일으키기처럼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운동과 같은 운동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